우리가 우리의 데이터 모델의 스타일을 바꾸고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 메소드들의 내용을 변경해서 일단 섹션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이렇게 섹션이 구분된 상태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섹션의 헤더와 섹션의 후터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섹션이 나누어졌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섹션의 헤더와 섹션의 후터를 직접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프로토콜 메소드들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저 number of sections in table view라든지 number of rows in section 아니면 self read index path 같은 저런 메소드들은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찾아보면 되는가, 애플의 레퍼런스 문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옵션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내가 선택한 함수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설명이 저렇게 팝업으로 나옵니다. number of rows in section,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함수의 파라미터들, 매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 몇 번째 버전부터 사용 가능한 함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함수들까지 표시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죠.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이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예요. 이게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메소드 구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런 메소드들을 내부적으로 구현해 놓겠다, 오버라이드 해 놓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required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required라고 적혀 있는 프로토콜은 내가 그 프로토콜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구현하지 않으면 런타임 시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required 메소드고요. required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런 메소드들은 옵셔널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number of sections in table view는 옵셔널입니다. 저걸 만약에 우리가 구현하지 않는다면, 저 함수를 우리가 지운다면, 이 함수를 지운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죽진 않아요. 런타임 시에 크래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는 섹션 하나뿐인 테이블 뷰 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개의 섹션을 가진 테이블 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인덱스 타이틀, 이건 테이블 뷰의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로 그 위치로 바로 갈 수 있는 인덱스 있는 거 많이들 보셨죠? 연락처 같은 곳에서. 이렇게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에는 required와 옵셔널이 있고, required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고, 옵셔널은 구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현하면 더 좋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인덱스 타이틀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 프로토콜 메소드들의 목록이 나오죠. title for header in section과 title for footer in section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구현하면 섹션 헤더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 놓으면 섹션의 후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섹션의 헤더와 후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테이블 뷰에서 저 두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두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그때부터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테이블 뷰로 찾으면 title for header in section이 바로 나오네요. 테이블 뷰에 title for header in section, 우리는 저기에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문자열을 리턴해 줘야 돼요. 어떤 문자열을 리턴해 줄 거냐면 어레이에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방식입니다. 미팅 룸스의 키들 중에서 섹션에 해당하는 키, 그렇죠? 저렇게 앞에 에러가 나는 건 이게 프로토콜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고, 그걸 오버라이드 한다라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넣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footer는 마찬가지로 테이블 뷰에 title for footer in section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let의 row count라고 하는 row의 개수를 셀 겁니다. array의 meeting rooms의 value들의 몇 번째 섹션에서 그 개수 를 row count로 세면 되고요. 그걸 문자열로 만들어서 room들이 있다 라고 리턴할 겁니다. meeting rooms의 value들 중에서 0번째, 1번째 그 엘리멘트 개수인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미팅이 섹션 0에 갔으면 좋겠고요. 세미나가 섹션 1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순서에 불만이 없는데요. 미팅은 작은 순서대로, 네, 뱅시, 갈루, 리베라, 피카소 이 순서대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순서를 가지고 만들어진 컬렉션이라서 그 순서가 그대로 표시되지만 딕셔너리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렬 부분은 이 다음 챕터에서 클로저를 익힌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는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도 있지만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설명 부분, 디스크립션 파트를 보시면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찾아봐라. 네. 그래서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은 훨씬 더 많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테이블 뷰의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어떤 셀이 편집 가능한지 또는 어떤 셀의 순서를 바꾸는 리오더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만으로 구현되진 않고요.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함께 사용해야 우리가 테이블 뷰의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이 두 가지 메소드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